자, 안녕하세요. 쇼토디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방직 대비해서 이제 최종 마무리입니다. 최종 마무리. 그럼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문제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식보다는요. 아무래도 뭐 사지선다 혹은 사례형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어느 정도 이제 아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만의 어떤 오답 노트라든가 여러분들만의 어떤 마지막 시험장용 정리집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반복할 쟁점 정리. 쟁점 정리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쇼터들을 통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틀린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쇼터디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리즘상 틀린 문제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죠. 요 틀린 문제는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자동 저장. 어떤 새로운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마이 쇼터디 요쪽 계정으로 들어가시면은 틀린 문제 먼저 다 소거하신 다음에 맞춘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쇼터디에서요. 지금 실전 동영 모의고사 형식으로 갖고 왔고요. 당연히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3개년치 판례, 최신 판례들이 반영된 문제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트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저희 어딥니까?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1번이요. 자, 행정행위의 취소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여기 오답률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 쇼터디 보면서 많이 틀린 문제, 그래서 오답률이 높을수록 많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취소 철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저 쟁송 취소 효과, 쟁송 취소입니다. 취소 효과는 당연히 소급한다. 맞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처분 당시로 소급하는 거죠. 처분 당시로 소급한다. 그 다음에 2번 직권 취소의 경우 실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기간에 제한은 없다. 네, 맞고요. 맞는 지문이고. 자, 3번 상급 행정청은 하급 행정청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의 일환으로서 하급 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를 직접 철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철회권자가 문제되는 거죠. 철회권자 자체는 당의 행정행위를 행한 처분청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감독청과 같은 상급 행정청은 철회권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위 상급 행정청, 감독권 행사에 일어난 이런 감독청 등은 철회권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직접 철회, 당의 행정행위를 향한 처분청이 철회권자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이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다. 그쵸? 그 다음에 철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철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 뭐라 보죠? 원래의 처분 자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이를 철회 가능하다. 그죠?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하면 옳은 지문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행정 절차. 그죠? 50%. 그래서 많이 오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요거 많이 틀린다는 지문이고요. 자, 1번 도로법상의 도로구역을 변경한 경우 고시하고 이를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도로구역을 변경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라고 봤죠. 네, 1번 지문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카톡 좀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군인사법에 따라 당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장교를 보직해임한 경우입니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군인사법상
이 보직해임 처분 자체를 우리 판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구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죠? 그래서 2번 지문 틀렸다. 3번 지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은 여러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고 봤죠? 잘 나옵니다. 그 다음 4번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영업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 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 여기서 판례 물어보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아니라 누구? 종전 영업자죠.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 그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판시했죠. 4번 지문도 틀렸다. 이런 지문 틀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인정되는 경우만을 골라라. 그래서 올해 작년이죠. 9까지 9급이에요. 그래서 기억 지문 보세요. 기억 지문. 자, 전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을 때, 자, 이때 법률상 이익을 우리 판례 인정했는가에 대해서 이거 틀린 지문으로 나왔죠. 예. 왜? 즉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기준이 됐을 때 요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과 혼인신고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요 판례 기억하셔야 되고 비교 판례로서 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죠.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체류자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강제 퇴거 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를 장기간 했던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우리 판례 인정하고 있어서 보호가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례가 인정했다 이겁니다. 요 판례랑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니은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불복하면서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우리 판례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서 당사자 이익을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다. 그래서 요 판례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원고 적격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나눠서 기억하셔야겠죠. 니은 잘 기억하시고, 디귿도 역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 이거 중요합니다. 최근 판례고요.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죠.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했을 때 사무원에 대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그죠? 그래서 이 채용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 처분 상대방은 법무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사무원도 인정된다. 그래서 원고 적격 인정했습니다. 사무원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맞죠? 네, 그러면 니은 디귿만 고르면 되니까 정답 2번이고요. 리을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위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법률상 이익을 이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의 경우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틀렸고요. 정답 2번. 자, 부간입니다. 부간. 이것도 절반 정도 틀렸어요. 판례. 자, 1번. 오답률 5%네요. 네, 죄송합니다. 5%.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딱 보면 5초 안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1번 지문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5초는 좀 그렇고 한 10초? 15초 정도. 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에는 부간을 붙일 수 없고, 그죠? 기속행위에 붙은 부간은 무효죠. 맞다. 그 다음,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간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 2번 지문이요. 그래서 부담 자체에 대해서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언제? 행정처분과 부간 사이에 이렇게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면 설령 그 부간 중에 부담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형식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처분과 부관 사이의 실제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즉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우리 판례? 소위 행정처분에 상대방 사이에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목적이 뭐다? 불순하다. 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법상의 제한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에 반한다? 법치행정. 그죠? 법치행정에 반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죠? 2번 지문 부과할 수 없다 하면 맞는 지문이죠. 맞았다. 그 다음 취소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요. 취소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하더라도 그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요거 틀린 지문이죠. 자, 이거 2번 지문과 구별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부관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오로지 뭐만 독립쟁송이 허용되는 것은 부관 중에서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 달리 자 우리 판례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즉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 부담 그 자체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독립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요.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하더라도 자 취소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하더라도 그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금 오로지 그러니까 부관이 아닌 부관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아닌 부담이 아니 틀린 거죠? 요거 순간 헷갈리면 안 된다. 오로지 부담만이 그죠? 부담만이 독립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즉 부담이 아닌 부관 같은 경우는 독립된 행정 쟁송 취소 소송 제기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번 지문. 4번 부관의 일종인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맞는 지문.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계획 문제. 이것도 오답률이 꽤 높은 편이죠. 자,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은 재량적 성질을 갖는다. 맞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위법 재량성, 그죠?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한 지역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교량일 하였더라도 비례 원칙 자체에 위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볼 수 없겠다. 이겁니다. 자, 2번 지문.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형량의 부존재, 형량의 누락, 평가의 과오와 형량의 불비례가 있는 경우 행정계획 결정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행정계획이 있더라도 사정 판결이 내려지면 그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요거. 그래서 행정계획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요 사정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자, 사정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뭡니까? 사정 판결에 의해서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 옳은 지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행정계획 자체가 위법한 경우를 하더라도요. 자, 일단 행정계획이 성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상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행정계획이 취소로 인해서 침해되는 공익이 클 수 있다 이거죠. 행정계획 취소로 인한 공익의 침해. 그러면 공익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정 판결로 인해서 기각 판결 내릴 수 있는 거죠. 취소 판결하지 않고 사정 판결에 의해서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그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맞는 지문 나왔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행정계획으로 인한 행정계획이 일단 성립하고 난 이후에 많이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고려했을 때 행정계획 취소로 인한 공익의 침해 등을 고려해서 사정 판결로 인해서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더라. 3번 질문. 4번.
통상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이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의 변경 자체는 뭡니까?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 요죠. 요런 거.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계획 변경 청구권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하면 옳은 지문 되는 거예요. 4번. 4번 맞고요. 5번. 산업단지 개발 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 자, 이에 대해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요 신청권, 그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누구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그죠?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적합한 시설 설치하러 입주하려는 자 자체 그 주체죠. 자는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그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 즉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죠. 이것도 최근 판례입니다. 2017년 판례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옳은 지문으로 나왔다. 그죠? 5번 지문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오답률이 10명 중에 한 3, 4명은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은 A 법률에 근거해서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요. 자,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A 법률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 법률에 근거해서 자, 부담금을 부과 처분했다 이겁니다. 부과 처분을 받았고요. 처분 이후에 자, 근거 법률은 저 A 법률이었어요. A 법률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되었다. 자, 위헌 결정이 있으면 그 위헌 결정은 소위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장래효를 갖는다. 자, 보세요. 자, 1번. 갑은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이 된 경우에요. 그러면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 관한 청구는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당연무효다. 그죠? 이게 맞습니까? 부담금 부과 처분 자체는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이지. 여러분 이렇다고 하더라도 2번 지문처럼 자, 부담금 부과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이 부담금 부과 처분 당시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처분, 이 부담금 부과 처분 자체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겠죠. 따라서 당연무효다? 당연무효 아닙니다.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이 될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어요. 네. 그 다음 갑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 부담금에 대한 강제 집행이 허용되지 않죠. 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갑이 위헌 결정 이후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취소 소송입니다. 이때 제소기간에 당연히 제한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국가배상,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공무원의 고의과실,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 그죠? 그 다음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부작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자기 의무를 명하는 형식적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지 않는다. 그죠? 설령 이건 뭐죠? 법령에 명시적인 자기 의무가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 판례 뭘 인정하죠? 네, 조리상. 그죠? 조리상 자기 의무를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생명, 신체 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때는 조리상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2번 질문 틀렸다. 그죠? 3번 국가배상법 제5조입니다. 소중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우리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그죠? 행정주체에 의해서 특정 공공 목적에 공유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한다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소유 임차권 등의 권한에 기해서 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뭐까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시킨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 설치 공사 중인 옹벽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에 이용해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배상법 5조의 영조물이 다 옹벽,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행정심판법의 내용 보세요. 행정심판법상에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심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 39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이에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자, 3번 지문.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한다.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몇 조죠? 50조의 2의 2입니다. 2의 4항. 그래서 위원회의 간접강제 이후에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죠.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다. 그럼 행정소송으로 가면 돼요. 이 간접강제는 뭐 하는 거죠? 청구인이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 정해서 뭐를 대신해라. 뭐래라?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언제? 자, 그 피청구인 자체가 처분을 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네. 자,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때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피청구인에게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구인 자체가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가라. 그래서 50조의 2의 4항입니다. 3번 맞죠? 4번.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내려졌다. 인용 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 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를 지지 않는다. 틀렸죠. 49조의 2항입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이 발생되죠. 따라서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 부존죄로 확인되는 처분이 뭐 하는 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때 처분을 한 행정청은 뭐 해야 됩니까?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의무이행 심판과 달리 재처분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재처분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처분 그 당사자의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때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즉 재처분 의무 발생되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 하면 틀렸다. 그래서 49조 2항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4번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요거는 꽤 어려운 문제죠. 예, 오답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요거 한 문제 더 보죠. 자, 갑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관할 행정청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요거 이게 뭐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이거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갑의 건축행위는 국토개임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건축법은 건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1번 좀 보세요. 갑의 건축신고가 부적법한데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했다 이겁니다. 자,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자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에 부적법한 신고가 수리된다 이겁니다. 그 수리행위 어떻게 됩니까? 이 수리행위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소위 하자가 있는 수리행위가 되는 거죠. 하자가 있는 수리행위. 그래서 수리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신고 효과 발생하지 않겠지만
자, 수리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행위에는 뭐가 발생되죠? 자, 취소할 수 있는 이 하자 자체가 취소의 사유이라는 경우에는 공정력이 발생한다. 즉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이거죠. 그래서 공정력에 의해서 수리행위 효과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공정력 때문에. 그래서 자, 수리하였다 하여 신고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수리행위가 하자에 있는 수리행위인데 이 하자가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에 따라서 자, 취소 사유인 경우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 효과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소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공정력에 의해서 수리행위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부적법한 신고를 행정청에 수리한 경우에 수료가 무효가 아닌 한 신고의 효력은 발생하나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행위는 당연 무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냐 무효냐를 구별하자 이거죠. 1번 질문이 정답입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갑의 건축 신고를 관할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자, 수리 같은 경우는 행정행위인 수리 행위가 된다. 수리 자체는 행정 행위인 수리 행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리 행위 자체는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수리 거부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뭐가 된다? 소위 거부 처분이 되겠죠. 거부 처분이 된다. 따라서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예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따라서 갑의 건축신고를 관할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 거부행위에 대해서 갑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2번 질문 다툴 수 있다. 옳죠? 다툴 수 있다. 미쳤나봐요. 네, X 외치고 있죠? 맞게 설명했는데. 자, 2번 질문 맞는 질문. 그 다음에, 자, 갑이요. 3번. 갑이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시점이다.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적법한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리 행위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겠죠.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맞다. 4번 건축 신고가 개발 행위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갑의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요.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 당연히 수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다.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갑의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갑의 건축 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에 수리해야 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된다 이거죠. 즉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의 경우 일반적 건축 신고와 달리 뭐 해야 된다?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에 수리해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일반적 건축 신고와 달리 요거 의제되는 소위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를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죠.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다. 중요하겠죠. 21번 2021년 국회직 구급 문제였고요. 중요한 문제였다.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골라라. 그래서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거짓 진술이나 사실 은폐 등으로 난민 인정 결정을 하는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난민 인정 결정을 취소한 처분. 요거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라고 보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고요. 자, 2번
전역 지원 시기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장교의 인력 운영 수준이 매우 저조하여 장기 활용 가능 자원인 군의관을 의무복무 기간 중 군에서 계속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군의관을 전역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두고서 이때 우리 판례는 그 군 당국의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군 의관에 대한 전역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그죠? 이것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은 판례. 그래서 기역지문, 니은지문 오답률 높은 편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되고 디귿 공정한 업무 처리에 관한 사의를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사했다가 돌려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해서 30만 원 자체를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사유를 두고 갔다. 그 다음에 받았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잠깐 소지하다가 소지했죠. 네, 근데 돌려줬어요. 네,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가 돌려준 20년 근속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 자체를 우리 판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이것도 정리 잘 하셔야겠죠. 돌려주면 돼요. 그 다음 대학교 총장이 해외 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 실제 취득 점수의 20%의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 사정함으로써 실제 취득 점수에 의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 그죠? 요거 굉장히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요 당시 90년도 판례거든요. 이걸 두고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서 재량권 행사는 위법하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보세요. 특별 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실제 취득 점수 20% 가산점 부여에 합격 사정을 하면서 실제 취득 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 자체에 있어서 이 불합격 처분 자체는 위법하다고 봤죠? 근데 이게 지금 옳은 지문이거든요. 네.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걸로 봤죠. 재량권 남용 자체를 인정한 사안이다. 맞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위법하다고 봤다 이겁니다. 왜? 소위 재량권 남용이라고 봤죠. 재량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일정한 한계를 벗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교관 공무원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 취득 점수에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 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실제 취득 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 자체는 위법하다 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 사안입니다. 이것도 디귿과 리을 마찬가지예요. 해당하지 않은 사안은 기역과 니은이 해당한다 이거죠. 맞죠?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행정이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올라라. 옳지 않은 거.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면 그 후행 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역시 당연 무효다. 그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과세 처분이 조세 부과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 처분의 제소 기간이 경과하여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위헌 결정 이후 조세 채권의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거 이거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위헌 결정 효력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위헌 결정 이후에 소위 집행을 위해서 그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 위헌 결정 효력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체납 처분이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따라서 당연 무효라고 봅니다. 맞다. 그 다음에 3번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 처분에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게 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왜 안 미친다 이거죠.
이미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에 경과하여 자 불가증력 이 발생한 경우, 즉 확정력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소급표 자체는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지문 옳지 않다. 정답이죠. 옳지 않은 거. 다음 4번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의 승인 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 판례 이에 대해서 중대 명백하다고 봤죠. 그래서 당연 무효 사유라고 봤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중대 명백해서 그 하자는 당연 무효다 라고 봤습니다.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어서요. 다음 시간에 세트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여러분 어디 있다? 카페에 있다. 카페에 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 실전 동영 모의고사 필요하신 분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